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멜라토닌은 해외에서 교대 근무, 장거리 비행 등 일주기 리듬의 방해를 받았을 경우 수면 리듬을 되찾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그 외에도 항산화 작용, 뼈 보호, 생식기, 심혈관, 면역, 체질량 조절, 위보호, 정신건강, 종양 억제 관련 효능 등이 연구 보고되어 왔습니다. 멜라토닌은 국내 통관 금지 품목이기도 한데요. 멜라토닌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보고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해외 여러 연구에서 우리 건강과 면역력에 굉장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망막, 골수세포, 혈소판, 피부, 림프구, 소뇌, 척추동물의 위장관에서도 공급되는데요. 모유에도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모유에 포함되어 있는 멜라토닌은 일주기 리듬에 따르는데 밤에는 높은 수치, 낮에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과학적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멜라토닌 합성과 분비는 어두울 때 증가, 빛에 의해 감소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숙면을 위해 낮에 충분한 햇빛을 받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에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수면 주기를 조절, 우리 뇌의 밤, 즉 수면할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진 후에 분비가 시작되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약 80% 합성되고 낮에는 멜라토닌 혈청 농도가 약 4배에서 12배 정도 낮게 관찰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멜라토닌 감소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정 질병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알츠하이머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 섭취로 베타 차단제, 클로니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도 멜라토닌 생산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 멜라토닌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멜라토닌 기능 및 효능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종양 억제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멜라토닌이 흑색종, 전립선암, 간암, 난소와 자궁 내막암, 유방암 등에서 종양 억제 활성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는데요. 멜라토닌의 항산화 활성으로 암종을 억제한다는 것이 연구 설명이었습니다. 2021년 해외 연구진들이 멜라토닌과 암 치료 관련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분석한 보고에 따르면 이전 연구에서 멜라토닌이 면역세포 생존력을 증가시키고 사이토카인 방출을 조절하고 면역세포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T세포와 NK세포, 자연 사례세포 생산을 자극하고 간암세포에서는 새로운 암세포 혈관 신생을 방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폐 스펙트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입니다. 과거 여러 연구에서 자폐 스펙트럼에서 멜라토닌 24시 주기가 비정상적이거나 평균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왔는데요. 멜라토닌 섭취가 자폐와 관련 있는 행동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하며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폐 어린이들의 수면 이상 증상은 조기 기상, 수면 효율성 감소, 지속되는 졸음, 수면 부족으로 인한 주간 기능 장애 및 인지 기능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2020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어린이병원 연구진 보고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환자 중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연구에서 멜라토닌이 보조 치료요법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소아용 멜라토닌이 없지만 유럽에서 소아용 멜라토닌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96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약 73분 증가했고 14일에서 4년간의 치료기간 부작용은 최소 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고했고요. 이탈리아에서 16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요법과 멜라토닌 3mg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수면 효율이 약 85%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이 연구는 12주간 진행된 연구로 부작용이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장애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현재까지 여러 연구에서 변화된 일주기 리듬을 수정하고 특히 시차로 인한 수면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사질환 및 심혈관 장애인데요. 여러 연구에서 멜라토닌이 항염증, 항고혈압 작용, 지질 및 포도당 대사에 기여한다고 보고했고요. 마지막으로 생식 기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고 성숙한 남포세포 및 배아 비율이 증가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멜라토닌을 포함한 천연식품들은 무엇일까요? 연구에서 분석한 파이토멜라토닌을 함유한 식품으로는 토마토, 체리, 올리브, 올리브오일, 포도, 적포도주, 호두, 해바라기씨, 겨자오일, 사과, 보리, 오이, 옥수수, 쌀 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로그램으로 함유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된 식품별 멜라토닌 함유량을 살펴보면 피스타치오에는 23만 3천 나노그램, 커피 아라비카 빈에는 6,800 나노그램, 블랙페퍼 흑후추 잎에는 1,093 나노그램, 밀 씨앗에는 124.7 나노그램, 오이는 11에서 80 나노그램, 아몬드 씨앗은 39 나노그램, 해바라기 씨앗 29 나노그램, 체리에는 11.8 나노그램, 딸기에는 11.3 나노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멜라토닌 제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충제로 나와 있는 제형은 속방형 제품입니다. 속방형 멜라토닌은 20에서 50분 짧은 방광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빠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른 제형은 장기 방출 제형으로 내인성 멜라토닌 방출 패턴을 모방해 최대 8에서 10시간 혈장 멜라토닌 수치를 유지하는 제형으로 유럽에서 사용 또는 연구되고 있는 제형입니다. 멜라토닌 부작용과 주의사항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불편감 등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멜라토닌 부작용으로는 졸림, 두통, 현기증, 저체온증, 피로도 증가, 피부 자극, 심계항진, 악몽, 기분 변화 등이 주로 관찰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드물게 우울증, 떨림, 불안, 복부 경련, 과민성,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기 이전 연령의 경우 의사와 상의 없이 섭취는 권장되지 않고요. 현재까지 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은 0.5에서 12mg까지 고용량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멜라토닌 권장 용량은 0.5에서 3mg입니다. 고용량 멜라토닌 섭취는 주간 졸음, 두통 등 오히려 수면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기타 다른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불면증이 있을 경우 저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복용 후 운전이나 기기 조작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멜라토닌을 섭취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남편의 경우 해외에서 생활할 때 멜라토닌을 시차 적응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북미 지역은 처방전 없이 드럭스토어 또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교대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자주 섭취했고 시차 적응으로 힘들어할 때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교수님께서 6mg 넘게 섭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3mg이 대부분 나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5, 10, 15, 20mg 등 굉장히 고함량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멜라토닌을 먹으면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고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지거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남편의 경우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두통과 낮 시간에 많이 피곤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3mg이 대부분이라 3mg을 섭취했었는데 아마 이것도 저에게는 용량이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차 적응을 위해 짧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기타 다른 건강상 효능과 용량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국내 통관 금지 성분입니다. 수면에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체리 주스의 경우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 보고들은 많이 있는데요. 체리 주스가 수면 시간 및 효율을 증가시켰고 트립토판 가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시차 적응이 아닌 수면의 질을 높이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체리를 추천드립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받는 것이 멜라토닌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을 구분지을 수 있도록 햇빛 받기, 적당한 신체적 활동,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수면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꼭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